우리가 실생활에서 AI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가 사실 음성 AI 분야입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TV를 보면서 채널 바꿔줘, 넷플릭스 틀어줘 이랬었고요. 아이폰에 시리야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거 이렇게 말 거는 거 이제 신기한 일도 아닙니다. 음성 AI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운드하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운드하운드는 2005년 설립된 음성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으로 2022년 사운드하운드 AI로 개명하였습니다. 자동차, 레스토랑, 금융, 의료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에 대화형 음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독자적인 기술인 스피치 투 미닝, 딥 미닝 언더스탠딩과 같은 기술로 기업용 맞춤형 음성 비서, 주문 시스템, 콜센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에 기업 AI 소프트웨어 회사인 아멜리아를 인수하였고 금융 서비스, 보험 의료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본사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운드하운드의 CEO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분이 케이반 모하베르라는 분인데요. 케이반 모하베르는 사운드하운드의 창립자이자 CEO로 이란에서 태어나 청소년기에 캐나다로 이주했고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했음에도 학창시설 성적이 대단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론토 대학에 진학하였고 미국으로 이주해 스탠포드 대학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인슈런스 핫라인닷컴이라는 곳에서 CTO로 재직했고요. 2005년 사운드하운드를 공동 창립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 음성 AI 분야에서 오토메이션 앤 셀프 서비스 어워드를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사운드하운드 AI에 대한 간략한 회사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더스트리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속해 있고 섹터는 테크놀로지. 2005년에 창업했고요. 현재 인플로이는 260명 정도 있고요. 나스닥에는 2020년 4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티커는 SOUN입니다. 주주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가드 계열이 두 군데나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 합해가지고 16%가 좀 넘고요. 블랙록 들어와 있고요.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 다음에 지오드 캐피탈 들어있고요. 이렇습니다.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의 뭐 퍼션은 좀 작지만은 미래에셋이 들어와 있습니다. CEO인 케이반 모하제르가 주식을 매우 적게 갖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들여다보면은 이 회사는 주식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클래스 A하고 클래스 B죠. 클래스 B는 이제 경영자들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주당 의결권을 10번 사용하는 그런 형식의 주식인데요. 이 클래스 B를 많이 갖고 있고요. 유통되는 보통주는 매우 적게 소유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하운드는 크게 이 네 가지 제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첫 번째는 하운디파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자동차 스마트홈에 인베디드로 들어가는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대화형이겠죠. 챗아이라는 것이 있고 주로 식당들에서 사용하는 솔루션인데 식음료 주문이나 예약 관리를 하는 스마트 앤서링이라는 제품이 있고 주문을 하는 오더링, 스마트 오더링이라는 음성 인터페이스 제품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제품 활용 사례는 현대자동차에 음성 비서가 탑재되어 있죠. 화이트캐슬, 미국의 햄버거 체인이죠. 햄버거 체인에 이제 드라이브 스루 할 때 음성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벤츠에도 현대자동차 비슷하게 음성 인식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 음성 결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B2B 사스, 요거는 이제 월간, 연간 구독료를 받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 요거는 주로 자동차나 반도체 회사에 그 기술이 인베딩 되는 그런 권한에 대한 판매 수수료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수수료가 있는데 요거는 스마트 오더링 할 때 음성으로 이제 결제를 할 때 마치 카드에서 결제할 때마다 수수료를 떼가듯이 음성으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떼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사운드하운드가 속해 있는 시장의 TAM,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을 한번 보는데요. 시장이 얼추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클 것인데 숫자를 한번 보면 단위는 1빌리언 US 달러고요. 2024년도에 이제 3빌리언 달러가 2030년도에는 20.4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37.1%나 되고 있고요. 참고로 이 자료는 여기서 마켓즈 앤 마켓이라는 리서치 센터에서 갖고 온 것입니다.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빅텍은 이 음성 AI 시장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구글 들어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들어와 있고 메타 들어와 있고 아마존 들어와 있고 심지어는 오픈 AI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요. 시스코도 들어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큰 대신 경쟁도 엄청 큰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사운드하운드한테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그건 비상장 회사인 아멜리아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제가 찾아보니까 대화형 AI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고요. 사운드하운드가 아멜리아를 인수한 데는 전략적으로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업계의 통설인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기술 통합입니다. 사운드하운드가 갖고 있는 음성 AI 기술에다 아멜리아가 갖고 있는 대화형 AI 플랫폼 기술을 합해서 지금 시장에 큰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빅텍들이. 예, 아무래도 기술적인 난이도, 기술적인 레벨을 높이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확대입니다. 아멜리아도 비록 비상장 회사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영업력이 꽤 높았던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500개 이상 글로벌 고객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은행권들이나 통신사, 사운드하운드가 들어가지 못한 그런 분야에서 나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를 보는 거겠죠. 아멜리아의 매출이 인수 당시 약 45밀리언 US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포인트를 기대를 하고 M&A를 했는데 그 효과가 이번 4Q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4Q가 꽤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 위쪽에 있는 표가 사운드하운드의 이제 고객 리스트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표가 아멜리아의 이제 고객 리스트라고 합니다. 한번 보면 먼저 사운드하운드는 여기 이제 현대자동차 있죠. 자동차 쪽이 꽤 많습니다. 스텔란티스 있고 기아 있고 여기 제네시스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클라이슬러도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의 내부에서 음성으로 이제 인공지능과 주고받는 그런 솔루션이 인베디드로 탑재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영역이 그 레스토랑이나 식당 체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치폴레 유명한 미국의 그 타코 체인이죠. 멕시코. 그다음에 화이트 캐슬 그리고 햄버거 체인이죠. 파파존스가 있고요. 또 뭐가 있나요? 토스트 있고요. 유명한 또 판다 중국 음식점 체인점이죠. 캘리포니아 피자도 있고 이거 예전에 한국에 있었는데 대학로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블레이즈 피자도 있고요. 여기 유명한 최근에 한국에도 들어왔죠.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 집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영역이 반도체 회사의 인베디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데요. 퀄컴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엔비디아도 들어가 있고요. LG전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멜리아는 은행권의 솔루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BNP 파리바 있고요. 슈라 있고요. 에어로 멕시코 항공사에 들어가 있고요. 텔레포니카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네이비 아메리카 네이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의 후지츠, 아식스 이런 데도 들어가 있고요. 영업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시너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운드하운드의 재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켓캡은 5.83빌리언 정도가 나오고요. 인플로이는 260명 정도. 그 다음에 EPS는 현재 마이너스 0.3 적자 기업입니다. 주식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 주식이 약 3.5% 그리고 나머지가 다 유통 주식인데요. 조금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클래스 A 주식이고요. 클래스 B CEO나 창업자들이 갖고 있는 클래스 B 주식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유통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피털 스트럭처 한번 보겠습니다. 마켓 캡은 5.3빌리언이고요. 데빗이 요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더해서 캐시 빼면은 시장 가치, 기업 가치는 5.74빌리언 정도가 나옵니다.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도 1Q죠. 2024년 1Q는 33 정도 수준이고요. 2Q는 좀 떨어져서 23, 3Q는 24, 25네요. 25 정도가 나오고요. 현재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80이 넘는 수준입니다. 당연히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PER은 계산되어지지 않고 PSR로 따진 밸류에이션이었습니다. 성장성과 수익성을 한번 보면요. 일단 애뉴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매출은 꾸준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이 하늘색이 넷 인컴이죠. 넷 인컴은 마이너스로 상당히 깊은 상태인데 2023년도는 살짝 줄었고요. 2024년도를 보려면 쿼털리로 봐야 되겠죠. 쿼털리로 보면 24년 1Q에서 3Q까지 4Q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매출은 잘 늘어나고 있고요. 넷 인컴은 마이너스 부분이 아직 좀 심한데요. 2024년 2Q에 특히 바닥을 찍었네요. 바닥을 찍고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의 구조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 이제 레버뉴죠. 레버뉴가 이만큼 있고, 요게 이제 매출 원가.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그로스 프로핏이 나오는 거고요. 문제는 여긴데요. 운영 경비입니다. OP 익스펜스가 이익 대비 상당히 마이너스 쪽으로 깊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OP 인컴은 마이너스로 요만큼이 되고요. 넌 OP 인컴이 조금 더 마이너스가 되고요. 뭔가 이제 그 영업의 수익이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넷 인컴은 요 정도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버뉴 브레이크 다운입니다. 매출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나눠서 보는 건데요. 첫 번째는 라이센싱 부분입니다. 라이센싱은 기술을 자동차 회사나 반도체 회사에 인베디드로 공급하는 거겠죠. 그래서 라이센스를 받는 거고요. 두 번째가 호스티드 서비스. 이건 이제 사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사스에서 이만큼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프로페셔널 서비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군데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지역을 한번 보면 첫 번째가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네요. 두 번째가 미국이고요. 세 번째는 독일, 네 번째는 프랑스, 일본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의미는 아무래도 뭐 현대자동차 계열의 기술 공급하는 거,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쪽에 기술 공급하는 거 부분에 대한 매출이 큰 것 같고요. 미국 쪽은 주로 이제 식당 관련들의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것들. 독일도 이제 벤츠에 기술 공급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올해 성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레버뉴, 이것이 어닝이죠. 그래서 1Q에는 레버뉴 비트했고요. 어닝은 미스를 했고요. 2Q는 레버뉴 비트, 어닝은 미스했고요. 3Q는 레버뉴는 비트를 했고 어닝도 비트를 했습니다. 3Q에는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드드 엔드, 배당은 당연히 없는 상태입니다. 좀 전 장표가 이제 현재까지의 성적표였다면 포캐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스톡 어널리시스에서 갖고 왔고요. 먼저 레버뉴 포캐스트입니다. 레버뉴 포캐스트는 2023년도에서 2024년도 갔을 때는 86%가 성장된 85밀리언을 보여주고 있고 2025년도에는 97% 올해죠. 97% 성장을 포캐스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8.7밀리언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22% 성장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PS 포캐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EPS는 2020년에서 2021년도 여기에 드라마틱하게 이제 줄었네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23년도부터 2025년도, 6년도까지는 평탄하게 유지가 되는데 마이너스 쪽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감히 추측을 한번 해보건데 이런 그래프 이쪽으로 넘어갈 듯 말 듯 넘어갈 듯 말 듯 하는 이런 것들도 경영진의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닌가? 그 승부수가 이제 아멜리아라는 회사를 인수 합병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성공을 했는데 아멜리아가 인수가 돼서 이 회사의 매출은 분명히 늘어나겠죠. 그런데 어닝 부분에서도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효과를 기대를 하고 M&A를 했을 겁니다. 그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2024년 4Q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2023년도부터 이제 0에 계속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이제 넘어갈 듯 안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멜리아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모멘텀을 주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사운드하운드의 4Q 실적 발표가 대단히 기대도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아멜리아라는 회사가 비상장 회사여서 저희가 데이터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거는 인수했을 당시 매출은 45밀리언 정도라는 거는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가 흑자 기업인지 적자 기업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내부자들은 물론 알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흑자 기업이었다면은 사운드하운드의 어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인수합병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4Q의 실적에서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올 거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4Q 실적 발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아직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적자 기업은 당연히 그 다음 공식이 캐시 런웨이를 한번 구해보는 것인데요. 캐시 런웨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토탈 어셋은 꾸준하게 위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이고요. 라이어빌리티, 부채는 조금 줄었다가 그래서 살짝 올랐죠. 이게 아마 인수자금에 필요한 부채를 어디서 끌어당겼나? 그런 생각도 살짝 해보게 됩니다. 회사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여기 있죠. 135.6. 그 다음에 지난 분기, 여기서 말하는 지난 분기는 2024년 3Q입니다. 4Q 자료는 없으니까 3Q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순현금 유출은 여기 있습니다. 64.56 마이너스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나누기 3 하면은 한 달 수준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숫자를 136으로 나누면 6.3개월 정도가 나옵니다. 6개월 버틸 수 있다라는 뜻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멜리아라는 기업을 인수했을 당시가 2024년 8월, 9월 그때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는 평소보다 큰 현금이 나갔을 것이고요. 이 표에서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크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현금 순유출은 요거는 비정상적으로 큰 숫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로 계산하면은 6개월 정도가 나오지만 그 전분기를 만약에 계산한다면 여기 한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서 3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 정도로 계산하면은 얼추 한 18개월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현재 주가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전일 종가로 봤을 때 주가는 15.78이고요. 스톡 어널리시스에서 제공하는 2024년 예상 매출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통 주식이 이 정도고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은 한 주당 매출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보면 한 주당 매출이 0.26분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 회사는 매출 대비 주식 수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들고요. 주식을 잘게 쪼개놨다라는 의미가 되죠.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여튼 계속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주당 매출이 이렇게 나왔고 현재 주가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나누면 현재 시장이 주는 PSR은 59.95, 그러니까 거의 한 60 정도가 나오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기관들이 주는 PSR이 어떨지인데 기관들의 평균 타겟 프라이스는 12.64입니다. 그래서 12.64를 여기다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기관들은 이 기업에 주는 PSR이 48 정도가 나옵니다. 사운드하운드의 베타 값은 3.04 정도가 나옵니다. 데이터는 5년 기준 먼슬리고요. 베타 값이 1이라는 의미는 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인다라는 뜻이고요. 베타 값이 크면 클수록 그 민감도가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운드하운드는 나스닥이니까 나스닥이 오늘 1%가 올랐다면은 사운드하운드의 베타 값이 3이니까 사운드하운드는 3% 오른다라는 뜻이고요. 거꾸로 마이너스 1% 떨어진다면은 사운드하운드는 마이너스 3% 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운드 AI는 음성 AI 솔루션 및 음성 AI 플랫폼 기업이다. AI 트렌드 주식이라는 점. 두 번째, 최근 있었던 M&A가 중요한 이슈였는데 회사의 사이즈는 커졌고 경쟁력도 과연 올라갈 것인가. 세 번째, 시장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큰 메가마켓이다. 하지만 그만큼 빅텍들도 들어와서 경쟁이 엄청 치열한 시장이다라는 점. 네 번째, 이 회사는 매출 이익 대비 운영 경비가 다소 큰 회사이다라는 점. 다섯 번째, 흑자가 될 듯 말 듯 한 게 벌써 몇 년이라는 거.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를 태우게 만드는 주식이라는 점. 여섯 번째, 캐시 런웨이는 6.3개월로 계산이 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M&A 자금으로 나온 일시적인 현상으로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점. 굳이 추측을 하자면 한 1년 6개월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2024년 4분기 실적이 정말 매우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점. 드디어 M&A의 효과가 첫 번째로 나오는 거. 매출은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과연 어닝 부분에서도 M&A가 도움이 될 만한지 꼭 살펴봐야지 된다는 점.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